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시감상 시간에는 만당시대 때의 조하라고 하는 시인의 강누서감 읽어보시겠습니다. 강가의 누각에 올라 가매를 쓰다입니다. 이 조하라는 사람은 생존은 미상이긴 하지만 대략 만당 때의 문신이자 시인입니다. 벼슬은 위나미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당시에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두목에게 시로서 재능이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작품집으로는 위남집이 있습니다. 이 조하는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과거 시험 보러 간 사이에 그 지방에 절도사로 부임해온 그 사또에게 그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게 됩니다. 나중에 조하가 진사로 이제 급제가 되면서 그 사또가 다시 그 여인을 돌려주긴 했지만 그 여인은 이미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하가 그 슬픔을 시로 읊은 것입니다. 옛날에 KBS 드라마에서 황진이라는 프로를 했었는데요. 이 시가 그 황진이와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한때 그 명나라 사신이 우리 조선의 향악을 철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이때 황진이와 만나게 되는데 황진이가 이제 기생이니까 음악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황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나라 사신이 우리 조선의 향악을 철폐하는 것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황진이가 나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향악을 철폐하려고 왔는데 내가 무슨 음악을 들려준들 당신이 그걸 좋게 듣겠느냐 하면서 나는 현이 없는 검은고로 그 나리의 마음속에 음료를 담고자 합니다. 그 나리의 마음이 곱다면 내 음악을 곱게 받아들여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천하게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에 명나라 사신이 이제 조선의 향악이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수준이 높다고 감명을 받죠. 이 현이 없는 검은고라는 말은 일전에 나홍화상의 토굴가에서 무공저 몰현금 해서요.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줄이 없는 검은고를 튕기다 라는 19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간으로 듣고 말하고 만지고 뭐 이런 오간의 그 느낌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신전심으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진짜 소리이고 진짜 음이다 라는 의미에서 내가 음악을 들려주겠는데 그것은 현이 없는 검은고로 내 마음속에 음료를 전해주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그 말에 이제 조선의 향악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다음에 방문할 때는 꼭 너를 다시 찾겠다 하면서 황진이의 치맛자락에 시 한 수를 적어줍니다. 그 시 한 수가 이 조하의 강누서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황진이가 갑자기 그 치마폭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지금 사신에게 잘 보여서 이 향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명나라 사신을 화나게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신이 몹시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또 황진이가 말하기를 대인이 쓴 이 시는 이미 내 마음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이까지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 마음을 두고 가시라고 하죠. 명나라 사신도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화를 가라앉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선의 향악을 지켜주고 그리고 너도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여기에 두고 가지만 조선의 그 예인 황진이에게서 받은 감명은 내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명나라 사신이 황진이의 치마폭에 적어놓은 이 조하의 강누서감 명나라 사신이 외우고 다닐 정도로 사랑 노래로 일컬어졌던 노래가 아니었던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에 대한 내용은 일전에 추구시의 한 기절과 연관이 돼서 대략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차차 이 시를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의 형식은요, 한 구에 7자로 구성된 7언시고요. 구가 8개,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인
율시가 되겠습니다. 해서 칠언율시고요. 그리고 각 연의 끝자, 구름은자와 임금군자, 하늘천자, 해년자와 첫 수연의 첫 번째 구의 끝자인 어둘훈자의 그 종성인 니은자를 아분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연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막당전 일우훈 양대 거작 불기운 해서요. 정막당전 하면 정막한 집 앞이죠. 예, 자신의 집 앞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외롭게 지내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정막한 집 앞에 일우훈 해가 또 훈 저물어 가고 이 훈자는요 석양빛 훈 혹은 저녁해 황혼역을 의미하는 훈자인데요. 날일자에다가 위에는 검을 흑자죠. 그리고 아래는 불화자 해서 불이 났을 때 검은 연기가 나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다 해 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가 검게 됐다 해서 해가 저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적막한 집 앞에,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이미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서 매우 쓸쓸한데 거기다가 또 해까지 진 거예요. 해가 또 지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 그런데 양대 거작 불귀운 해서요. 요 양대는요. 볕양이죠. 볕이 잘 드는 대, 누대를 말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요. 청춘 남녀들이 여기에 올라서 사랑 속삭이는 곳이다 해서 남녀가 사랑하는 곳 혹은 남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양대는 이 시인 조하가 사랑하는 여인과 서로 사랑을 나누던 그곳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양대라고 비유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대는 거작, 갈 것자, 지을 작자인데요. 요 작자는 그 사건의 결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작, 가버렸다예요. 불귀운, 불귀, 돌아오지 않는 구름으로 가버렸구나.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구름이 되었구나. 혹은 돌아오지 않는 구름으로 가버렸구나.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이미 물 건너갔구나. 사랑은 끝나지 않았네가 아니라 사랑은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첫 연애 그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지 못할 그 사랑을 아쉬워하는 연이겠습니다. 두 번째 연은요. 왜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 문설 사타리 금일 청아 속사군 해서요. 당시 일전에 그 당시에 문설 들을 문 말씀설 해서요.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을 들은 게 있었다 하죠. 사타리에 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예요. 사타리는요, 인명, 사람 이름이에요. 당시 당나라 때 안사의 난으로 아주 전국이 골치가 아플 때가 있었는데요. 당나라에서는 안사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랑캐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타리는요, 구원을 요청한 오랑캐 나라의 대장이에요. 이 사타리가 안사의 난을 진압한다고 당나라에 갔는데 그 마을에 유씨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유씨가 스님으로 비구니로 가장을 해서 절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타리가 기어코 그 여인을 찾아내서 끌고 갔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났었는가 봐요. 그 당나라 충엽 때에 한괭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유씨가 버들 유씨거든요. 해서 버드나무를 상징을 해서 그 시가 전해지는데요. 그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그 실기 문학집이라는 그 책에 소설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네, 다음 금일 청아 속사군. 금일 지금 오늘날 청아는
여기서 조화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금 청아라고 했는데요. 이 청아라는 말은 본래가 옛날 눈썹 그리는 그 먹이 청색빛이 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의 여자들 말고 기생이라든가 그 궁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파란색의 먹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먹으로 눈썹을 그린 여인 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청아라고 해요. 백거이의 장안가에서도 요 청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궁녀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화가 자기 여인을 뺏긴 그 사군, 이게 사또거든요. 사또에게 속해 있는 청아이기 때문에 이 청아는 관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청 소속의 기생. 예.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을 굳이 기생이라는 말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군에게 속해졌다. 그러니까 사군의 차지가 되었다 하는 거 보면 일반 연연집의 교수라든가 그런 여자가 아니고 관기, 관청 소속의 기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군은요. 사또라는 말 있죠? 예, 원래는 사도인데 이 도자가 이제 센 발음으로 해서 사또라고 하거든요. 예, 정삼품 이상인 당상관이 지방의 절도사로 부임했을 때 사군 혹은 사또라고 합니다. 그 사군에게 속해졌다예요. 새로운 사또가 오면은 이 관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요 당시에 조화는요 과거 시험에서 단번에 이제 진사로 급제합니다. 요즘도 사시 시험 붙고 하면은 이제 축하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과거 합격자들은 관례에 따라서 발표한 후 3일째 되는 날 장안의 그 곡강지에 모여서 곡강회라는 자축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동기로서 우위를 다지기도 하고, 앞날에 이제 포부를 말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겠죠. 어쨌든 청아를 만날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사군이, 사또가 청아를 뺏어갔다. 강제로 데려갔다. 그러니 빨리 귀양하라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조화는요, 이 유씨가 안타깝게 이 사타리에게 끌려가서 욕을 본 이야기를 내가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대로 그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 이런 의미죠. 어쨌든 이 조화는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부랴부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당시에 이 사또라면은 관할 지역의 군권은 물론이고 뭐 행정이나 뭐 인사권이나 뭐 다 권한을 가진 권력자죠. 그러나 청아를 사랑하는 그 조화가 이제 과거 시험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굳이 뭐 청아를 그렇게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조화의 상관이 그 얘기를 덕종에게 해서 사군이 곧바로 청아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아가 다시 조화에게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청아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자결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이제 조화는 결국 이 여인을 잃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당시 문설 사타리, 당시에 사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일 오늘날 청아가 그 사타리가 했던 것처럼 청아가 사군의 사또의 차지가 되었구나. 세 번째 경연이에요. 독상 강루 사묘연 월광 여수 수연천 해서요. 앞구 보시면 독상 강루, 홀로 강가의 누각에 올라보니, 요 누각은 말씀드렸다시피 조화가 청아와 같이 사랑을 나누던 그 누각이죠. 거기 올라와 보니 사묘연, 묘는 묘할 묘자고 이 연자는 묘자에 붙어서 부사화 시켰죠. 그래서 묘하게 생각이 들다. 생각이 묘한 것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 월광 여수 수연천이더라 예요. 여기서 월광 여수 수연천, 요 수연천이 추구 15편의 수연천 공벽 해서요. 달빛 비친 물이 하늘에 이어져서 똑같이 푸르다. 음양의 조화로 하나가 되었다. 똑같이 되었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죠. 여기서 요 여자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같을 여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같을 여자 속에는
비추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월광, 달빛이 여수, 물에 비쳐서 수연천, 그 물이 하늘에 이어졌다. 예, 수평선 저 끝을 보면은 마치 그 물과 하늘이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하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이런 물이 하늘에 닿은 모습이 전과 다르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이 자연은 그렇게 음양의 조화로 짝을 이루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홀로 있느냐. 예, 저 물도 하늘과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가 돼 있는데 나만 홀로 이렇게 있구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혼자지? 이렇게 생각이 묘하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비감한 신세를 이 자연물에 비껴서 한탄한다 할까요? 슬퍼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아주 덤덤하게 읊고 있죠. 마지막 미연입니다. 동래 망월 인하처 풍경의휘 사거년 해서요. 동래 망월이죠. 여기서 동래 함께 와서 함께 동자 독상 지금은 홀로 올라와서 해서 홀로독과 함께 동을 이제 대꾸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함께 와서 달 구경을 했었는데 망월 달을 바라보다죠. 달 구경을 하다죠. 망월 이 망월은 완월 놀 완자 달 구경을 하고 놀았는데 그죠? 그 달 구경했던 그 사람은 하처 어디로 갔느냐 이미 사라졌건만 이런 의미죠. 풍경의휘 풍경은 경치죠. 이 자연의 이 풍경은 의휘, 이 의자는 의지하다, 뭐 기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옛날과 여전할 때에 가능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구하다, 옛날과 같다. 그리고 휘자도요. 벼화자에다 씻는 요 휘자가 이렇게 드물 휘자잖아요. 벼를 이 밭두렁에다가 모를 심을 때 빽빽하게 심으면 다 썩어버린답니다. 해서 이 벼 심을 때 듬성듬성하게 심는데 그 듬성듬성한 그 간격이 밭이랑 따라서 비슷비슷하게 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나 휘나 어스원풀에 비슷한 그런 의미예요. 거의 닮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스름하고 이게 분명치 않은 것. 그러니까 비슷한 그 풍경이 아스름하니 비슷하니 옛날과 같구나. 죠. 그래서 풍경의휘 하면은 지금 자기가 이 누각에 올라와 있는 이 풍경이 의휘 옛날과 같다. 뭐와 같이 사거년 사자도 비슷할 사자죠. 사이비 사자예요. 거년 옛날과 비슷하게 의휘 여전하구나. 나만 홀로 있지 이 세상 이 자연물은 여전히 다 음양의 조화로서 다 잘 돌아가는구나. 나만 여인을 잃어버리고 홀로 와 있구나 해서 청량한 가을 달밤에 그 떠나간 사람을 기리는 사내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읊고 있죠. 님은 떠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이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데 이 세상은 어쩜 이렇게 그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심정들 다 느껴보신 적 있죠. 그런 심정입니다. 자연물의 영원함에 비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평이한 시어로 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요 느낌으로 한번 전체 해석 해보죠. 정막당전 일우훈 정막한 집 앞에 해까지 또 저무는데 양대거작 불귀운 나의 사랑하는 그 여인은 돌아오지 않는 구름이 되어 가버렸구나. 당시 문설 사타리 당시에 사타리가 유씨 여인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금일 청아 속사군 오늘날 나의 사랑하는 청아도 사또의 차지가 되었구나. 독상 강루 사묘연 홀로 강가의 누각에 오르고 보니 생각이 묘연한 것이 월강 여수 수연천 달빛이 물에 비쳐 그 강물이 하늘에 닿았구나. 동래 망월 인하처
함께 올라와 달 구경을 하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건만 풍경의휘 사거년. 경치는 옛날같이 비슷하구나. 덤덤하게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인생무상의 감회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고차원적인 시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조화의 강로서감 마치겠습니다.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